영리의 산티아고 순례기 네 번째입니다. 3회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간신히 11km를 걸어서 마이아까지 도착했잖아요. 에어포르트 호스텔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의 일정을 짜는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 있잖아요. 멋모르고 일을 저질렀는데 그 다음이 더 무서운 거 있죠. 그리고 그동안 잠을 잔 곳이 도미토리여서 여러 명이 한 숙소에서 잤잖아요. 몸도 찌뿌드하고. 그래서 제가 점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포르투스 베이직에서 알려준 3단계 코스인 바르셀로스라는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죠. 거기서 폰테드 리마까지 2번에 나눠서 걷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점프를 해서 뚜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뚜이에서 걷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뚜이에서 산티아고까지 거리가 100km가 넘잖아요. 거기서부터 걸어도 순례했다라는 증명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걷는 거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여기저기서 반발을 하시겠지만 가끔 저처럼 이렇게 점프를 건너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야에서 바르셀로스까지 건너뛰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통편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르투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걸은 11km인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다니. 그렇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산다는 게 어떻게 인생 직지만 있겠어요. 가다 보면 유턴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포르투 깜파뉴 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등치 큰 외국인이 저한테 오더니 제가 이제 앉은 자리가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칸을 옮겨서 가보니까 그 옆에 예쁘장한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부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뚜이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르셀로스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폰테드리마까지 2번에 나눠서 걷고 폰테드리마에서 뚜이까지 또 점프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러시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게 러시아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했죠. 제가 그분이 했던 발음을 지금 흉내낼 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지 한참을 생각하다 나중에 이제 러시아라는 걸 알았죠. 여행하는 걸 즐겨해서 세계 여러 나라 뭐 31개국을 갔다 왔고 우리나라에도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왔었는데 참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배낭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매보면서 뭐 어메이징 막 이러면서 막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분들의 짐을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매는 간단한 아주 가벼운 백팩 있잖아요. 그 정도의 짐을 그들은 메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여행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좋았죠. 아, 이분들 산티아고에서 다시 한번 보거나 중간에 한번 보면 좋겠다고 하고 저는 바르셀로스에서 내리고 그들은 뚜이까지 갔죠. 부킹닷컴을 통해서 예약한 바르셀로스의 숙소인 아트호텔은 좋았습니다. 옛날 건물을 부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약간의 보수만 했는데요. 천장은 우리나라의 옛날 건물 석가래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테라스로 통하는 문은 또 우리나라의 대문같이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도 여기저기에는 예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바르셀로스에서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밤새도록 바르셀로스의 그 좋은 숙소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음날 걸어야 되는데 도저히 걸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여기저기 여행하다가 갈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산티아고 간다니까 후원금도 주고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이것저것 빌려주고 이랬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조금 체면도 있고요. 할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걷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떠날 때마다 손팻말을 듣고 사진을 찍잖아요. 이날은 인생 뭐 있어? 알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이런 팻말을 들고 각오를 다진 거죠.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숙소를 나왔습니다. 산티아고를 걷는 사람들은 길가에 표시된 화살표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그 화살표에 익숙하지 않아서 구글 맵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맵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면 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뒤돌아가라, 뭐 이렇게까지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없이 그냥 간단한 화살표로만 안내를 해주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걷다가 드디어 제가 화살표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야, 나도 드디어 화살표를 봤구나. 이 화살표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알려주니까요. 화살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화살표는 방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데 이 방향은 목적지가 있을 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차역이나 공항에 가면 벽에 크게 붙여놓잖아요. 목적지. 그리고서 플랫폼 몇 플랫폼이고 언제 기차나 비행기가 도착할 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나는 지금 산티아고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다시 했죠. 화살표를 따라 걸으면서 큰 차도를 건너니까 한적한 동네가 나왔습니다. 집들이 세련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마당도 넓고 과실수도 집집마다 심어져 있고 우리나라 귤과 같은 그런 열매가 마당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조용했습니다. 한적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즐겨야 되는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무서우니까 그걸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막 걸었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차가 다니는 차도를 건너니까 그 다음에는 주택가가 아니라 넓은 평원 같은 곳에 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또 지났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 한 명 보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두 갈래 길이 나오더군요. 구글 맵에서는 왼쪽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왼쪽 길에 있는 집, 담벼락에 저만큼 큰 개가 매달려서 저쪽 마을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제조되는데 제가 잡아먹힐 것 같은 거예요.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잽싸게 막 뛰어서 오른쪽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른쪽 길로 가니까 드디어 차도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서 딱 보니까 표지판을 보니까 빌리보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지금껏 2km 정도 걸은 거였습니다. 막 뛰어서 차도를 건넜습니다. 건넜더니 주유소가 있더군요. 주유소 옆에 매점도 있고 카페가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빵과 커피를 시켜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를 궁리했습니다. 궁리할 게 뭐가 있어요. 도저히 한 발도 떼기 힘든데요. 도저히 혼자 걸을 수가 없는데요. 그곳에 계신 분에게 폰테드 리마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 시골에 한적한 버스 정거장 같은 곳이었죠. 거기서 아무도 없는, 기다리는 사람이 저뿐이 없는 그곳에서 1시간 넘게 폰테드 리마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안 오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물으러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버스가 올까봐 또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고개를 들어서 오른쪽을 딱 보니까 저 멀리 보이는 산, 쏟아지는 햇살, 주황색 지붕에 간간히 있는 집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이 신세가 뭔가 그깟 개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 나와서 한 발도 걷지 못하고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가. 제 신세가 처량하고 한심하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에게 입에 침 튀겨가며 떠들었던 거, 두려움에 관한 거 있잖아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두려움은 인간 의식의 수준이 지수가 100분이 안 되고 외부의 자극을 인지는 하지만 발을 떼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봄이다. 꽃피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헤르만 헤세의 시까지 막 읊어가면서 떠들었던 제 꼬라지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상 그동안 지 주제도 모르고 개소리하고 살았던 그 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 아, 요즘에는 개소리라고 얘기하면 개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소리란 지 주제도 모르고 행동이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잡설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